투표 시간 채 3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된 만큼 이번엔 투표율이 좀 높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후보들이 최선을 다한 만큼 유권자들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한 표를 기꺼이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박상병, 박상헌 정치평론가 모시고 지방선거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물론 투표하셨겠죠? 저는 사전투표였습니다. 네. 저는 비밀입니다. 네. 그걸로 믿겠습니다. 알만 합니다. 예. 네. 오후 3시 현재 기준으로 네. 46%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네. 그렇다면은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한 3% 정도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네네. 그렇다면 최종 투표율도 높을 걸로 보시는데요. 한 60% 넘을지 말지 언저리에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본다면 예. 어쨌든 이번 선거는 뭐 전국 동시에 사전투표를 처음 한 것이죠. 예. 한 것인데 사실은 투표율이 이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투표율이 높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라고 참사라는 압도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열을 지지하든 야를 지지하든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받았던 충격과 슬픔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또 뭐 저도 아침 출퇴근 기간에 보면 로고송하고 율동이 사라진 선거입니다. 역대 선거 중에 가장 조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투표율이 되게 낮을 거로 봤습니다만 일단 투표일이 3일이 된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4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을 것 같아. 뭐 이게 대체적 예측인 것 같습니다. 박상환 박사하고는 접근을 좀 달리 했습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약간 오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투표가 사전투표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4년 전에는 54.5% 이때도 투표율이 높은 편이었어요, 사실은. 이때보다 더 높을 것이다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이요, 투표 선거 때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는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아주 정말 큰 충격 속에서 국민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이 투표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 투표로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우리 국민들은 바로 그런 국민의 의식이 짧은 시간 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월호 참사 때 봐서 물론 여야가 확실하게 잘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면 투표율이 더 올라갔겠죠. 근데 여야가 특별히 잘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에 대한 어떤 또 우리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상당히 분노한 또는 우리 이 바닥에서 숨어 있었던 분노한 민심이 투표장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투표율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했던 겁니다. 네. 아마 제 판단이 좀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60% 잘하면은 58, 9, 60 요 정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초박빙 지역이 많아서 여야 모두 초긴장 상태거든요. 이번에는 각 당 상황실을 먼저 가본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부산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전국의 주도권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요, 투표율이 현재까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옵니다. 네, 선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새누리당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선거 상황실이 한산해 보이는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투표 마감 시간까지 다소 여유가 있어서인지 그 투표 상황실은 취재진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두세 시간쯤 뒤에나 이왕구 공동선대위원장 등의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이곳 상황실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 여당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수세에 몰리면서 또 수민표가 많아짐에 따라 긴장 속의 선거전을 이어왔습니다. 새누리당이 우세 지역으로 꼽는 곳도 전통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경북과 경남, 울산, 그리고 제주 등 4곳에 불과합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경우도 서울은 10세, 경기는 경합, 인천은 백중 10세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과 충북뿐만 아니라 지지층이 두꺼웠던 부산과 대구마저 막판까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가 표몰이에 공을 들인 경기와 부산 등의 투표율이
현재까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오자 선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표의 결집력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엇박자를 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 더뎌진다며 박근혜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지금은 각 캠프 상황실에서 선거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오전 7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서울의 4년을 결정하는 날이라며 미래 아이들을 지키는데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투표장을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앞으로 2시간여 뒤면 투표가 마감되고 이어 개표가 시작되면 이곳 상황실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질 텐데요. 이곳 선거 상황실의 상황판에 걸려있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17명과 또 그 아래 기초단체장 후보 188명의 이름 옆에 당선 확정 팻말이 붙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선거 상황실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네,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가볼까요? 네, 그러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요. 접전 지역 여러 곳에서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상황실 연결하겠습니다. 박조은 기자. 네,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소 한가해 보이는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투표 마감 시각이 3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곳 새정치연합 선거사무실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등 지도부는 아직 상황실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집이나 지역에서 투표 상황을 점검하다가 투표 마감 시각에 임박해서 상황실로 집결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상황실 단상에는 대형 상황판이 걸려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노웅래 사무총장과 민병두 공보단장 등 선대위 관계자들은 수시로 이곳 상황실에 모여서 투표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낮게 나오면서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선거가 상당수 지역에서 접전 양상이어서 어느 곳도 섣불리 승패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게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인천은 백중 우세, 경기는 초접전이고 강원과 충북을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성지인 광주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야권 성향인 20, 30대 젊은 층, 또 캐스팅 보트인 40, 50대 부동층의 투표율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권 견제 심리가 작동해 오늘 부동층이 움직인다면 이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구에서도 승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이 분석입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지역구인 서울 광장중학교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며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 투표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조금 전 상황실에 들러 기자회견을 열고 꼭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주말 당의 각 후보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현재 투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울산 등의 후보를 낸 통합진보당 그리고 정의당도 현재 당사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 선거 상황실에서 YTN 박조은입니다. 양당의 상황 알아봤고요. 이번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죠. 네, 이번 선거 그 어느 때보다 초박빙 접전 지역이 많습니다. 7곳이나 됩니다. 경기, 광주, 대구, 강원 많은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당이 좀 선거에 이길 것 같나요? 일단 텃밭이 좀 심상치가 않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은 부산, 그다음에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만 새정치연합은 광주,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수도권 3군데 중에 2군데 이제 텃밭을 지키고 수도권에서 한 2군데 정도 이긴다면 뭐 승리를 얘기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인데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수도권 도 그렇고 계속 지금 혼전 중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아마 당 지도부는 굉장히 초조할 것 같아요 지금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이제 보통 이제 승패의 기준을 잡을 때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제 과반이 8곳 아닙니까? 8개 플러스 9개까지 하면 못 되겠죠. 플러스 수도권에서 한 2개 정도 더 이렇게 하면 이제 17개 중에서 과반이 된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안정 지역이 지금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보니까 호남 다 빼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대전, 경북, 경남, 울산, 제주 정도가 안정권이에요. 새정치연합은 서울, 인천, 충남, 전남, 전북이. 지금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론조사 종합한 겁니다. 제 판단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뭐냐면 다 접전 지역이에요. 물론 또 안정 지역이라 했는데도 지휘질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이 접전 지역에 보면은 강원이라든지 세종, 충북, 뭐 부산, 경기, 광주, 태국 다 이쪽인데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박빙 우세 지역이라고 한 곳이 몇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좀 고전하는 국면이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안도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체 판세는 아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좀 더 유리한 구도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니까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예상하는 같고요. 겁니다. 네, 예, 예상하는 지금은 뭐 좀 조심스럽게 그럼요. 이야기할 시간이기도 하고 이번 선거 참 독특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내걸었지만 제대로 먹히지 않고 그렇죠. 결국에는 세월호 참사 또 막판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운 여권의 박근혜 읍소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나오는 두 가지 키워드는 세월호와 박근혜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됐는데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의제가 사라진 선거죠. 예를 들어 서울시만 놓고 보면 제가 뭐 이 프로에 나와서도 얘기했듯이 역대 서울시장 선거 중에 가장 수준 낮은 선거다. 깻잎, 부인 뭐 이게 메인 이슈가 되는 것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월호가 압도적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담화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누자. 그다음에 이 배가 이렇게 침몰해서 수장되는 광경을 전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또 희생자의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압도적인 이 프레임이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을 도와달라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선거가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얘기죠. 업소 전략, 그다음에 로키 전략,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거가 어렵지 않다면 그런 얘기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리하자면 세월호 참사가 확고한 프레임으로 작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젠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여권으로서는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대통령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흐름을 타고 이번 지방선거가 전개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전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해볼까요? 관전 포인트는 시청자분들이 재미있게 지방선거 과정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역시 중요한 것은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중에서도 세대별 투표율. 아까 보니까는 앵그리 데디, 앵그리 맘이 과연 대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도 있고 만약에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또 대거 투표장에 가면은 야당이 유리할 수 있는 이런 그 세대별 투표율도 변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상당 부분 이번 지방선거에는 부동층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5% 정도가 됐어요. 이 부동층이 투표에 갈 경우에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냥 여야로 나눠질 경우에는 큰 변수 아닙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새누리당이 더 좀 힘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한쪽으로 가버린다든지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갈 경우에는 부동층의 향배가 전체 판세를 좌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동층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하나가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중요하죠. 영남의 교두보인데 여기서 만약에 뺏길 경우에는 이거는 새누리당 지금 할 말이 없는 대목이거든요. 또 반대로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광주죠. 광주에서 만약에 무슨 후보인데 져버리면은 그 무슨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래서 뭐 관영 포인트는 과연 부산과 광주에서 무소속 후보와의 싸움에서 자당 소속의 후보가 이길 것인가. 이 3가지 정도가 가장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투표율이 높으면요, 야당이 유리하다는 정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통할까요? 통상적으로는 뭐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죠. 근데 지난번 대선도 아니었고 4년 전은 천안함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한나라당이 안보공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여권이 이기지 않겠나 했는데 결과는 거꾸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기점으로 투표율과 또 세대별 연령 구조가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5, 60대가 20, 30대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과 여야 유불리의 상관관계를 지금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다만 박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만 봐서는 판단하기 이르고 아직은 우리가 좀 잘 모릅니다만 세대별로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났냐가 유불리를 좀 점치는 데 유의미한 자료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재밌는 게 보니까 지금 20, 30대가 이제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20, 30대가 투표에 많이 참가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인구를 보니까요. 20, 30대가 1,520만 명이에요. 유권자가. 50, 60대가 1,700만 명이에요. 180만 명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투표율이 똑같이 50%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럴 경우에는 투표율이 똑같은 50%라고 하더라도 50대, 60대가 최소한 100만 명 정도 더 많아요. 그럼 이거는 새누리당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든 거죠. 그러니까 투표율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낮이가 아니라 앞서 박상현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별로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여야 간에 좀 유불리가 파면된다. 그러니까 인구 수만 따지고 똑같은 투표율로 가면은 새누리당도 끝으로 드러나는 이 지표는 불리하지가 않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투표 채 3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2시간여 정도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병, 박상헌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